독립생활, 삶의 질, 역량 강화, 이게 상당히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독립생활은 영어로는 independent living입니다. 그죠? IL이라고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립생활은 이제 미국에서 공적 서비스로서의 재활 서비스는 1920년대부터 이렇게 쭉 장애인에게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76년에 와서 한번 변화를 겪습니다. 그죠? 변화라는 거는 이제 장애인들이 재활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죠? 환자가 의사들에게 대항하듯이 장애인들도 상담사들에게 우리가 제일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또는 상담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의혹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전문가한테 지배받는 게 아닌가 이런 자각이 생겨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IL 무브먼트라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당사자 운동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정부 예산을 내놔라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최근 한 십몇 년 전부터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예산 중에 한 6천억 정도가 활동 보조라는 방식으로 장애인 단체 쪽으로 혹은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생활운동이라는 것도 결국 미국에서 왔는데 이제 70년대 후반부터는 이 공공재활 서비스의 이제 목적, 고울이 고용에만 있지 않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게인풀 임플로이먼트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건 뭡니까? 4대 보험 넣고 이런 게 고용이에요. 그죠? 그러나 게인풀은 뭡니까? 아르바이트 형태나 다른 형태의 그 일자리 종사하는 것 그것이 게인풀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독립생활 하나의 재활의 고울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공공재활 서비스라 그러면 직업재활 서비스와 IL 이렇게 나눠지고 재활 서비스 대상 엘리지빌리티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퍼블릭 어시스턴트라는 사회복지 쪽으로 가게 그런 시스템이 짜여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독립생활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그죠? 일어난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뭡니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바람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그 시설, 재활은 유일한 대안이고 또 장애인에게 특수한 그런 서비스가 중요한 대안이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지역 사회에서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좋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IL 센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활의 하나의 인프라로서 IL 센터들 지역에 이렇게 뉴욕이라든지 UC,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디펜던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형용사입니다. 그죠? 형용사. 어떤 형용사? 독립하는. 그래서 이 독립생활에서는 세 가지 영어 3C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가 보여요? 첫째가 네? 잘 안 보여? 그럼 크게 읽어보세요. 첫째가 컨트롤. 컨트롤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비스 계획이나 서비스 상담 시간이라든지 또 상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주도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장애인들이 우리가 이제는 주도해보자. 우리 삶을 전문가 손에, 의사 손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었어요. 그죠? 또 하나는 초이스는 무슨 뜻입니까? 초이스. 누가 선택합니까? 장애인. 과거에는요. 상담사가 선택해 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누가 선택한다고요?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문가에게는 이게 부담입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좋아. 어떻게, 왜 좋은가? 네. 한번 여기 왜 좋은가, 장애인에게? 근데 장애인에게는 그런데, 장애인에게 그게 좋다고? 장애인이 선택해주면 좋습니까? 전문가에게는 어때요?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큰 부담일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올터너티브 영어로 혹시 옵션들이 이렇게 쫙 있어야 돼요. 지원고용, 직업재활시설,
복지관의 뭐 활동 보조 뭐 이런 형태로 사무 보조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이 선택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준비를 해놔야, 갖춰놔야 선택을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할 때 옵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뭡니까? 무슨 과목 거래요? 필수 과목을 하는 게 좋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교육부도 필수 과목 많이 풀어놨어요, 그죠? 거의 없는 학과도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자기의 선호나 자기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교육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내게 더 많은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동기부여하는 데는. 상담의 맥락에서는 우리가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해봐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능동성 혹은 동기를 자극하는 그런 방식 하나가 사실은 초이스인데, 초이스를 하게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읽어보시죠. 크게. 체인지를 뭘 의미할까요? 누가 변한다고요? 장애인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실업 상태에서 고용으로, 예? 무의도식 하다가 취업으로. 그죠? 여러분 변화 좋아합니까? 예스. 나는 환경을 보고 싶어. 기숙사에 나가 자취하고, 자취하다가 또 통학하고. 예? 체인지. 체인지 아니면은 뭡니까? 삶의 질이라는 걸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삶의 질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뭡니까? 자아 실현하는 과정은 험난하겠어요? 쉽겠어요? 뭐라 그래요? 아주 평온하겠어요? 예? 굉장히 험난할수록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훈련이 잘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에도 아버지가 사업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때요? 아버지가 굉장히 능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주저앉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변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또, 변화는 뭡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변화를 하기에 낫습니다. 그래도 왜 여러 가지 요건. 그러니까 나이 한 50대면은 뭡니까? 직업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가. 어려워요. 왜? 이 변화에 적응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죠? 변화가 힘들지만 중증 장애인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뭡니까? 독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재활원에 가만히 있던 그런 수동적인 방식으로는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변화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모험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여러분이 진로와 관련해서 모험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큰 모험들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달력 교수는 어떤 모험을 했나요? 재활의표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변화하기 위한 노력. 그걸 굉장히 장애인들이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3C라는 거는. 요거는 뭐 시험에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될 텐데, 이게 시험 범위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죠? 중요합니다. 3C. 3C라면 세 가지다. 그게 어떤 개념이다. 장애인의 자치성을 높이고 또 자기 결정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그런 길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독립은 뭡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까? 네? 주인이에요? 장애인이 진로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인이 주인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 상담사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중증장애인들에게 주인이 되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힘들 거예요. 그죠? 아주 행동 과정들을 세분화시켜놔야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죠? 또 뭡니까? 신체적 자율성. 신체적 자율성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라면 끓일 줄 알죠? 그죠? 지적장애 상급이 라면 끓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가르쳐 주면, 끓여주면 안 되고, 끓이는 과정. 그래서 독립생활 재활에서는 상담사들이 이런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그죠? 자기 옷을 세탁하는 방법, 그죠? 또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는 방법,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 쇼핑하는 방법,
그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걸 잘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돈 많지요? 용돈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한 매달 중반쯤 가면 돈 떨어져가지고 돈 빌리러 다니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신체적 자율성이라는 건 뭡니까? 생존 능력이 어떻게 보면 그죠? 기초적인 생존 능력. 라면을 끓일 수 있어야 하고 반찬을 하고 취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그죠? 물론 뭐 여자들이야 뭐 반찬 잘 만들죠, 그죠? 잘 만들 가사 잘하죠, 그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독립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가사 생활이 안 돼서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남자들도 가사 생활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남자들도 왜? 이제는 늦게 결혼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모한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심리적으로 뭡니까? 자기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를 신뢰해야 뭡니까? 장애인이 자기 신뢰하는 방법, 왜 자기 신뢰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뭡니까? 특히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기 주장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그죠? 예.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유교 사회에서 가만히 있는 게 품격 있는 걸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서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력이 강해요. 그죠? 보면은 뭐 자기가 먼저 말하려고 하고 그러고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오늘 토론할 때 말 많이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구 사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양인들 만나든지 다른 서구의 어떤 나라로 가면은 뭡니까? 자기 주장 그것도 연습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갑자기 내 생각,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꾸 해봐야 뭡니까? 논리력도 생기고 설득력도 생기고, 그죠? 또 남에게 의사전달을 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자기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특히 뭡니까? 군대 장교로 복무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 무리를 이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은 뭡니까? 이 주장력을, 그죠? 잘 갖춰야 합니다. 또 환경적 자원들,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라든지 자원이라 그러면은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 또는 뭐 학생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부 자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담사가 이런 장애인의 어떤 주변 자원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좋은 진로 지도의 하나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 장애인의 가족이 어떤 장점들을 지는지, 그죠? 또 장애인 가족 중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뭡니까? 가족을 지지를 얻는 방법이죠. 가족이 굉장히 뭡니까? 상담, 진로 지도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 협조할 수도 있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독립생활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위 이제 장애인의 존엄성이라 그러면은 뭡니까? 장애인이 존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이 존엄성. 영어로는 dignity라고 합니다. 자유라든지 뭐 이런 맥락과 같습니다. 또 존경. 인간으로서 존경해 주는 거죠. 또 고용, 그죠? 고용을 위해서는 뭡니까? 스스로 적어도 아까 이야기한 기초생활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직업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또 뭡니까? 역량 강화라는 그런 측면도 이해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증 장애인도 자기 자신의 권한 아래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보호라든지 이동. 장애인에게 이동은 중요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지적 장애인이 취직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출퇴근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뭡니까? 뭐 버스를 이용하게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지하철 이용 노선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죠? 또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교육은 사람을 이롭게 합니까? 이롭게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뭡니까?
장애인도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애인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거 있는가? 여러분들 국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잘 알고 있습니까? 노동부에 실시하는 거 무상으로 하고 또 거기는 교통비나 훈련 수당까지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뭡니까?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저건 1년 과정이다. 저건 6개월 과정이다. 또는 2년 과정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직 상태에 있다면 노동부에 가서 내가 직업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하면 사설학원 가서도 정부가 주는 훈련비하고 수당 교통비를 알아서 여러분들 훈련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무슨 뭐 컴퓨터 그래픽을 배운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죠? 또 수입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장애인이 일한다는 것은 수입을 보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또 사회통합은 뭡니까?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그죠? 또 참여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 정치적으로 또는 건강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증 장애인들의 어떤 그 정치 참여가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지 또는 뭡니까 의료 서비스, 건강 서비스 같은데 정기 검진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중증 장애인들이 똑같은 그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과 같은 수준의 건강 검진이나 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통계 지표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거나 파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결정 또는 자발적인 방식, 그죠? 또는 자기 책임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과 또 뭡니까? 생산적인 측면의 사회적 역할을 충족하는 것 이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장애인의 주체적인 역할, 그죠?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장애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이라는 건 순수하게 내 혼자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은 상호 의존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사회라는 단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과연 잘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직도 참 어렵습니다.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합 면에서 잘 안 된다. 그죠? 다른 사람들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안 됐다든 준비가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재활의 핵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용시설에 산다든지 또는 가족의 보호라든지 여기에서 나아가서 뭡니까? 좀 더 독립적인 위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원조 과정을 우리는 재활이다. 재활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생활 재활의 핵심 초점은 뭡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최대한 독립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 그죠? 그러니까 뭐 활동 보조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뭡니까? 이제 장애인 스스로, 그죠? 정부나 개인, 가족 또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통합적인 고용 장면이 뭘까요? 통합적인 고용 장면이 이 용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알 때 됐잖아요. 이해할 때 됐잖아요. 통합적인 고용 장면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합니까? 얘는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 통합적인 고용 장면. 네? 그렇지. 이제 답이 잘 나오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섞여 살아가는 그런 일터를 통합적인 고용 장면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을 자꾸 모아놔요. 그죠? 큰 정책상의 비전은 통합사회 뭐 참여라고 해놓고는 국가 예산은 자꾸 모아놓은 곳에 주는 게 이게 참 아직은 한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그걸 극복해야 할 문제죠. 그죠? 또 독립생활은 특히 고용을 통해서 그런 심리적 그
만족감, 또 심리적인 어떤 독립감 이런 걸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charity based service, charity.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복지가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죠? 장애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또는 장애인에게 뭡니까? 엑스트라로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right based는 이제 그 하나의 장애인의 권리라는 것이 보는 것이죠. 장애인의 근로권이라든지 장애인의 취업권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의 노동권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이런 이제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 어렵죠 여전히 그죠? 여러분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이게 권리인데 나를 직장을 달라 그건 나의 권리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여전히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범위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한된 국가 예산이다. 그죠? 제한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장애인이 몇 종류입니까? 복지법상으로 법정 장애인 몇 종류요? 15종류, 15개. 15종류 된 게 지금 한 15년 다 돼 갑니다. 더 늘리지 않습니다. 국가가. 왜? 예산이 같이 늘어납니다. 장애인을, 법정 장애인을 늘려주면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또는 훈련 예산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못 늘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지에는 조세가 수반된다는 말이 맞죠. 그죠? 조세 없는 복지가 어디 있나. 예산 없는 복지가 참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애인을 하나의 소수 집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죠? 소수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은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독립생활이나 재활의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뭡니까? 생활 능력 회복, 그죠? 회복. 또는 이를 통한 시민권적 신분 보장을 받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뭐 알다시피 직업은 뭡니까? 개인의 존엄성을 높여줍니다. 그죠? 요즘은 특히 뭡니까? 뭐 과거에 특히 직업에는 품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떤 직업은 고상하고 어떤 직업은 좋고 이런 가치 평가나 가치 부여를 계속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직업의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뭡니까? 개인의 존엄성을 높여주고 그죠? 또 창조적인 그런 자아 성취의 수단이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독립생활은 탈시설화 운동에서 기인했다. 그죠? 여러분 시민운동 압니까? 시민운동. 시민운동이 뭡니까? 시민운동. 시민. 네. 미국의 흑인 운동을 생각하면 돼요. 그죠? 흑인이 어떤 운동했습니까? 네.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소수 집단으로서 흑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마틴 루터도 결국 흑인에게 암살당했죠. 그죠? 이게 시민운동. 정치적 운동, 시민권적 소비자 운동은 뭡니까? 컨슈머리즘은 뭡니까? 혹시 아세요? 옆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컨슈머리즘 뭘까? 뭐라 그래요? 네? 컨슈머리즘. 네. 여러분 동료나 선배들 중에 미국에 단기 유학 가는 경우 있을 거예요. 어학 연수라든지. 예. 여름에 갔는데 겨울에 추워요. 외투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월마트에 가서 외투를 하나 샀다가 잠깐 입고 월마트에 다시 갖다 주면 돈으로 돌려줍니다. 왜?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면 제품이 뭐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컨슈머리즘이에요. 소비자들이 뭡니까? 상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 제품에 어떤 결함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소비자 권익 운동이에요. 그죠? 소비자로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 거기는 뭐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는 거라든지 제품을 돈으로 환원시켜주는 거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60년대, 70년대에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는 안 바꿔주는 그런 경우 많죠. 옷 사면은 안 된다고 돈 안 내주고 그죠? 다른 물품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러나
이게 소비자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팔 사람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또 셀프 헬프는 뭡니까? 자조 운동입니다. 그죠? 내가 경제적으로 뭐 독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런 자각이 싹 든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죠. 또 탈의료화는 뭡니까? 탈의료화. 여러분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친절합니까? 안 합니까?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과거에는 굉장히 의사들 불친절했죠. 그죠? 모든 의학 지식, 의료 지식, 의료 정보는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굉장히 권위적으로 하고 환자에게는 뭐 수술 방법이 뭔지, 후유증이 뭔지, 어떤 약제를 쓰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나 뭡니까?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뭡니까? 이제 의사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죠? 의료 정보를 공개하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탈의료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 배경에는 뭡니까? 정신과에서 진단을 정신병으로 진단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탈의료화는 소위 이제 전문가들이 통제력이나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회에서 뭡니까? 그런 권력을 나누는 이런 운동을 우리는 탈의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지닌 권리를 내려놓고 대등한 입장에서는 이런 운동들이 그 독립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죠? 그래서 특히 뭡니까? 탈시설화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숙학교라든지 재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 보호했죠. 그죠? 지금은 뭡니까? 이제 다 나오겠다 그래. 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걷지도 이동하지도 못하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오면, 지역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집도 휠체어 장애인이나 앉아서 움직이는 사람한테 맞게 높낮이 조절해 준다든지 또는 가구의 배치라든지 이런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식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죠? 접근성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탈시설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재활원에 있던 장애인들이 다 밖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장보고 우리가 먹을 걸 구해서 우리가 식당 다니고 우리가 살겠다는 거죠. 그게 탈시설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게 되고 있죠. 지금 한창 합니다. 장사들은. 지금 여의도 앞에 광화문 앞에 가봐도 뭡니까? 박경석이라는 거 척추장애 거기도 대구 사람. 군대 가서 뭐 해병대 하다가 다쳤다든지 뭐. 지금 뭐 몇 년째 탈시설화 운동한다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라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장애인을 가둬놓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기 가족들, 또 자기가 소속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체계나 모든 환경을 갖춰달라는 게 탈시설화, 또 지역사회 재활 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1978년부터 IL에 정부 예산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부터 줬을까요? IL 하나 이제 활동 보조 또 IL 센터 운영하라고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줍니다. 몇 년부터 줬을까요? 예? 이건 미국 법이에요. 한국에서는 몇 년쯤? 아직 법이 없을까요? 2011년부터 국가 예산 속에 IL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또 활동 보조 예산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죠? 2011년. 그러니까 이제 5년 된 거예요. 5년부터 이제 뭡니까?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앞으로도 굉장히 예산이 늘어나겠죠. 지금도 해마다 한 2배 정도 예산이 늘어나요. 올해는 6천억, 내년은 1조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왜? 장애인 수가 많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독립생활 재활의 내용은 뭡니까? 그룹홈도 하나의 독립생활 형태입니다. 그죠? 또 사회기술이라든지 자기주장을 배울 수 있는 것들, 또 성생활 같은 것들. 장애인들 성생활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특수학교에서 그냥 성교육 정도로 하겠지. 그죠? 근데 필리핀 같은 데도 가보니까
CD로 담아가지고 아주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성생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권한 강화, 역량 강화를 중요시하고 그죠. 또 역할 모형을 제공하는 것들, 또 옹호 활동 이런 것이 역할 모델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역할 모델이 필요하죠, 그죠? 어디에서요?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죠? 또는 사회에서, 그죠? 또는 군대에서, 그죠? 그 사람을 보고 뭡니까?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역할 모델을 몇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할 모델을 누가요? 장애인들이 장애인에게 역할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봐라. 내가 직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봐라. 그죠?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방식을 봐라. 내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을 봐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장애인 스스로가. 그죠? 또 옹호라는 건 뭡니까? 필요하면 항상 거기에 그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굉장히 책임 있고 또 자기 신뢰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미국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흑인 운동, 그죠? 또 페미니스트 여성 운동, 그죠? 이런 데서 배워옵니다. 장애인들도, 그죠? 또 이런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재활법이 개정되잖아요. 그죠? 78년 아까 발표에 메디케이드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SSDI는 SSI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잘 들어보라고. SSI는 장애인 연금과 같은 거예요. 그죠? SSI는 기초생활수급이에요. 의료 서비스죠. 그건 SSDI는 뭡니까? 장애 연금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에요. 그죠? 국민연금과 같은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죠? 국민연금은 잘 모르겠지만 연금을 줍니다. 그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죠? 병원에 가게 되면. 또 90년에 뭡니까? ADA 만들어진 지 한 15년 되네, 미국이. 그죠? 15년. 또 78년에 재활법이라든지 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분히 좀 꼼꼼히 봐야 할 거예요. 그죠? 어느 시기에 어떤 법들이 생겨나고 그 법들의 주요 특징들이라는 것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겁니다. 그죠? 또 독립생활운동 권리의 세 가지 전제라는 것은 뭡니까? 소비자 주권이에요. 그죠? 모든 것은 장애인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뭡니까? 뭐 활동보조인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식료품을 구매한다든지 또 의료비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뭡니까? 장애인 복지 예산을 재활을이나 복지법인에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같으면 70년대부터는 시설에 정부 예산을 끊었습니다. 그죠? 주지 않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자기 신뢰입니다. 그죠? 자, 너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그래서 능력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치경제적 권리입니다. 그죠? 정치적 권리라면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정치적 권리는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에 이민 가면은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고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영주권은 그린카드라고 그래요. 두 개 차이가 뭘까요?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지. 핵심이 투표란 말이에요. 시민권을 가져야 뭐 피선거권이 생기죠. 그죠?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봤을 때 누구를 대접해 주겠어요? 시민권 가진 사람을 대접해 주겠어요? 영주권 가진 사람을 대접해서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더 대접해 줍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장애인도 시민권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입법자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장애인의 욕구, 그죠? 장애인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독립생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법을 만들어야 예산이 나온다. 그죠?
여러분 직업재활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직업재활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장애인 고용법이에요. 고용법. 뒤에다가 직업재활 이름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직업재활법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보세요. 특수교육법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예산은 10억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특수교육 예산이 지금은 2조 3,700억입니다. 원래. 그죠? 몇 배로 불어났나요? 장애인 복지 예산 그것도 한 5억에서 지금 얼마로 지난번 내가 얼마로 그랬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법을 만들면은 뭡니까? 예산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죠?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 예산을 나누는 그런 행위가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시바삐 직업재활법 혹은 장애인 재활진흥법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진로가 활짝 열릴 거예요. 그죠? 일자리가 확 늘어나고 대학의 학과들이 확 늘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수요가 확 늘어날 겁니다. 장애인들도 상담받을 장소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입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수교육과 학생들은요, 대학끼리 연대회가 국회에 가서 봄에 대모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자기끼리 체육회하고. 그런 게 입법 활동을 위한 노력이 전문가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죠? 왜 의사협회 같은 데서 반대하잖아요. 예? 뭐 안마 이런 거, 예? 또 뭐 뜸 이런 거 한의사들이 예? 일반인 못하게 하자. 의사 면 없이. 이런 게 전부 입법 활동이지. 또 일반 대중이 같이 호응해줘야 합니까? 아닙니까? 그죠? 일반 대중들이 장애인에게 냉담하다면은 장애인 복지 예산은 없습니다. 그죠? 장애인 재활 예산은 없습니다. 그죠? 그걸 왜 주나 그럴 거예요. 그죠? 지금도 뭐 논쟁이 많잖아요. 그죠? 예? 북한에 뭐 퍼주나 안 퍼주나 논쟁하죠. 그죠? 그러나 국민 정서가 북한에 많이 도와주자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죠? 예? 뭐 적십자사뿐만 아니라 정부기구에서도 뭐 발벗고 났을 거예요. 그죠? 또 서비스가 다양화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아까처럼 장애인, 워낙 다양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서비스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죠? 또 뭡니까? 질도 좋아져야 되죠. 많이 늘어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절됩니다. 어떻게 해요? 질이 자꾸 높아지는 그게 변력이라고 이제 변력. 그죠? 애벌레가 뭡니까?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나비로 나오는 그런 질적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독립생활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회 모든 영역, 그죠? 이동, 건강, 의사소통 또는 재정관리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은 뭡니까? 직업재활만 해서도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 특수학교에서 다 배워 나오지 않은데 직업교육만 자꾸 가르치고 진로지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취직시켜 놔도 적응됩니까? 안 됩니까? 직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은 뭡니까? 독립생활로 가야 돼요. 그죠? 독립생활 기술들을 충실히 배웠을 때 뭡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재활과 독립생활은 뭡니까?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죠? 절대적인 격리된 단절된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뭐 연결된 서비스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독립생활 재활센터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직업재활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한 60% 비중. 또 직업재활센터에서도 뭡니까? 어느 정도의 독립생활 기술이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그게 좋은 모델입니다. 그죠? 양쪽 영역에서 모두 필요한 요인들을 이제 다 돼간다. 유인물. 그죠? 삶의 질이라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죠? 또,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는 것들.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복지, 이런 거와 균형 잡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죠? 역량 강화를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간략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토론 주제인데 아까 토론을 한번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을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먼저 이제 여러분 아직 가제물 이야기 안 됐죠? 가제물 준비해야겠죠, 그죠? 미리 가제물을 한번 보세요. 가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보고 가제물 준비를 한번 보고 그 이해가 되면은 한번 또 지난 시간 여러분 왜 그 양식 좀 작성했지 않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유년기, 소년기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선생 그거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시기가 적혀 있죠, 그죠? 11월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자, 요게 지금 좀 토론해보고 이제 여러분 과제 준비할 때 좀 중복됩니다, 그죠? 그냥 위의 내용들, 그죠? 위의 내용들은 합쳐서, 그죠? 그 참고 유인물로 여러분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죠? 이런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때 뭡니까? 과제를 좀 멋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과제를 수업 중에 한번 토론하고 제출하는 건 어떻습니까? 좀 더 다듬어서, 그죠? 좀 더 다듬어서 수업 중에 한번 소개하고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아니, 그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11월. 10월이 아니고, 요것도 하나 나눠주세요. 근데, 요거는 지금 준비해보고, 아직 수업 시간 10분이 있으니까, 그거 지금 준비해보고, 나머지 부분 완성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래요. 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 부분이 있죠, 그죠? 불합리한. 그거를 지금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또 시간이 남으면은 다음 주에, 그죠? 다음 주에 요건 하나 제출하시요, 그죠? 지금 나눠지고 하나, 둘, 셋, 넷. 만약 당신의 얼굴에 심한 화상 자국이 있다면은 그거는 네 가지 문제를 가져가서 작성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져와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죠? 지금 수업 시간 중에 좀 토론해 보세요, 그죠? 과제물 메뉴에 있는 첫 번째 부분하고 예를 들어 불합리한 생각의 지적이라든지 내담자 생각에 있어서의 사례 또 요거하고 지금 나눠준 유인물의 네 가지 결혼 전략이라든지 화상장애를 입은 경우에 결혼 전략이라든지 또 내가 취직을 할 때 어떤 구직 전략을 가질 건지 그런 데 대해서 옆 사람하고 같이 좀 토론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첫째는 화상도 지금은 이제 장애 유형에 속할 수 있죠, 그죠? 안면 기형에 속합니다, 그죠? 화상, 얼굴에 안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안면 기형이라는 큰 장애가 있을 때 이거를 취업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지, 특히 구직이라든지 취직을 위해서 고용주 사장님을 면담할 때 내가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죠? 또 그걸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 문제들,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동료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고객들과의 어떤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 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솔루션이 뭘지, 또 만약 여러분의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있을 때 어떻게 배우자를 찾고 교제를 하고 결혼에 올인할 수 있을 건지, 그런 생각들 지금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